이번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 학술 회의를 주관하셨는데 이 네. 학술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이 논의됐습니까? 이번 그 학술 회의를 제가 조직을 하면서 특히 그 6개 분야에 관한 그 주제들을 논의했으면 했어요. 기후변화, 또 산림 경영 문제, 또 농업 관리 문제, 폐기물 처리, 물자원 관리, 또 관광 개발 분야, 이러한 그 6개 분야에서 지속적 발전에 관한 그 지식과 또 경험들이 그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2013년하고 14년에 그 경제특구에 관한 회의를 평양에서 경제특구에 관한 국제회의를 2번을 조직했는데요.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그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또 환경 문제도 같이 생각하면서 하는 그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환경 훼손을 피해가면서 어떻게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2가지 전략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었고, 그 유엔이 그 정의한 지속 가능한 발전, 즉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그 충족시킬 그러한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이런 그 발전 전략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그 회의를 해보자 하는 것을 이제 그쪽하고 그 북측 관계자들하고 작년에 갔을 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뭐 아주 좋은 의견이다 해서 이제 저희가 거의 1년간에 걸쳐서 준비를 한 회의였죠. 그럼 북한 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나요, 주로? 주로 환경성에 그 속해 있는 분들하고 또 환경 문제 전문가들, 또 여러 대학에서 환경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그 학자들, 각 분야에서 그 환경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그 환경 쪽 문제를 그쪽에서 굉장히 그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석자의 몇몇만 봐도 정부 분야에서만 해도 한 16개의 그 성이나 또 이제 정부에 속한 그 여러 연구 기관들이나 이런 분야에서 이제 참석을 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 학자들도 많이 오셨고 해서 저희가 워낙은 한 100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외국에서 들어간 16명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까지 합쳐서 거의 140명이 넘는 1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것만 봐도 그쪽에서 그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북한은 그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적극적인, 이게 이제 유엔이 제기한 그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것으로 제의된 것인데, 북한도 그 적극 참여의 그 의지를 보여왔고, 또 올해 그 2016년에 그 174개국이 서명한 기후변화 협정, 파리 협정이라고 하죠. 여기에도 가입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그 또 지구 환경 보호에 적극 이바지하겠다, 이러한 점을 이제 피력을 해왔고, 뭐 구체적으로 2024년까지 연간 그 1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능력을 키우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왔습니다. 북한 쪽 참석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까? 뭐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조직할 때에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국제 외국 학자들이 12명이 발표를 하고, 또 저쪽에서도 12명이 발표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24명의 그 스피커가 있었는데 6개 분과에서 이제 많은 토론 중에서도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했을 때 우선 에너지 관계는 이제 자기네들의 경우에 그 태양광, 솔라 에너지의 그 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점도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농업의 경우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유기농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그 유기농의 경우에 그 수확량이 줄어드는 문제, 뭐 유기농을 하면 수확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했나 하는 데에도 또 관심을 많이 보였고요. 또 이제 그 산림 같은 경우에 이제 그쪽에 산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산림 같은 경우에 그 병충해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거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그 열띤 토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학술 회의에 외부에서 외국 학자들이 많이 참가한 걸로 소개해 주셨는데 이분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외국 학자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제가 이것을 조직하면서 8개 나라, 그 북미, 유럽, 아시아의 그 8개 나라에서 그리고 또 유엔에서 16명이 이제 전체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학술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만 따로 모아서 한 1시간 반 동안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첫째로 간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또 환경 분야에서 일하는 관료분들의 그 환경에 관한 지식 수준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높았다. 굉장히 놀랬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우리 그 자기네 학교에서 같이 공동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회의를 하는 기간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배우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 그 아주 인상적이었다 하는 말씀들도 했고, 그분들의 그 지식 수준이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 연구 같은 거를 좀 했으면 한다. 그런 것을 좀 조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이번 학술 대회 기간 중에 평양에 머무신 것으로 아는데 요즘 평양 상황이 어땠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제가 10월 10일 날 그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작년에 그 70주년을 아주 굉장히 크게 북한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이번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차분하다. 제가 이런 그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저희가 이렇게 평양에 도착을 했을 때에 고려 호텔에 묵었었는데 정말 사람이 고려 호텔에 많고 방이 다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방문객들이 많았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평양의 이제 그 투어리스트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평양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거는 이 여명거리라든가 저희가 또 김일성 종합대학도 방문을 하였는데 종합대학도 마찬가지고 건물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KPP, Knowledge Partnershi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북한 인사들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 초청해 시장 경제를 가르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6명의 경제 경영, 북한의 경제 경영을 가리키고 있는 교수들이 저희 학교에 6개월 동안 방문을 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과 똑같이 여기에서 이제 자기 전공 분야의 과목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6분이 7월 달에 오셔서 지금 12월 달에 돌아가시는 계획으로 강의를 듣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6년째인데 지금까지 이제 36분의 학자들이 저희 학교를 교수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6분은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날리지 쉐어링 프로그램이니까 날리지 쉐어링을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문학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평양에서의 국제회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한 것처럼 해외 현장 학습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날리지 지식을 교류하고 또 협력하는 이러한 것을 해오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려는 예정입니다.